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놀라웠던 건 2차 전지의 강한 반등. 물론 이제 반바지 전략으로 우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시니까 2차 전지 확 튀더라고요. 그렇죠. 밀죠. 그냥 여름엔 반바지 그냥 아예 우리가 밀고 이게 좀 뭐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제 사실은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서 이제 이번 주 출발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가 주도권을 또 잡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했는데요. 역시 시장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순환매 쪽에 여전히 방점을 찍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그런 활발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반도체가 조금 쉬었죠. 바이오도 전강후약으로 좀 쉬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환매 논리라면 누가 올라와야 될까요? 자, 2차 전지가 어제 힘을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은 일단은 반바지 중심에서 조금씩 매기가 다른 업종,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통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뭐 3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다면 어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 정도 오르는 시장. 그러니까 이건 좀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요. 물론 이제 반바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반바지만 백날 올라가서 지수 3천 봐야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그 중소형주 안 올라 버리면 체감지수 여전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된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좀 물려있던 중소형주가 이제 일제히 반등을 해서 하나둘 이제 물린 종목들이 이제 풀려난다면 또 그 돈이 이제 또 다시 부활을 하면서 또 이제 그게 유동성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그런 힌트를 좀 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뭐가 됐든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에서 이제는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전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후약 장세였어요. 반도체와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 주셨듯이 그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2차 전지 어제 강한 반등, 특히나 이제 대장 에코프로가 튀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업종 대표주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업종을 이야기할 때 대장주를 중심,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효과입니다. 대장주가 굳건해야 군집성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동생들이 이게 내 차례가 왔나 보다 하고 활기를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그런 시장에 일단은 좀 선순환의 고리가 좀 걸려간다는 느낌인데요. 자, 업종 대표주를 다 이제 겹쳐봤습니다. 맨 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중간은 바이오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맨 아래는 2차 전지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최근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레벨 차이는 있어요. 이제 반도체나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좀 조정받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올려가면서 지수를 이제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업종 대표주가 확실하게 추세를 잡았잖아요. 확실하게 추세를 잡은 상황에서 그날그날의 수급적인 논리로 시속 게임을 할 뿐인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레벨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이제 뒷단에 있는 2선, 3선에 있는 종목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연장되는 효과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더 친숙하고 아니면은 더 마음고생을 하셨거나 뭐 이런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업종 대표주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후속 작용으로 그런 이제 시세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뭐 이제 시장은 산뜻하게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보합권 등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갔고 어제 바이오가 이제 전강 후약의 흐름 일부 물론 비만 치료제는 장중에도 상승폭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어떤 바이오 주식들이 아침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네. 모습. 하지만 시장 전체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의 지금 순환매 기조는요. 계속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이쪽은 당연히 빠지기 마련이고 네, 이렇게 네. 흘러가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주 유효한 그런 어떤 구간이라. 봅니다. 그러면 네. 부장님 그게 궁금해요. 뭐 네. 코덱스 쪽으로도 바라보자 ETF 말씀 주시고 네. 일단은 큰 틀에서 바라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튀어 올라갔을 때 그때 종목을 픽해야 된다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제의 상승은 지금 종목을 픽할 자리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가요? 아니요. 이게 조금씩 색깔이 좀 짙어지고 있어서 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 반바지 중심의 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보통 이제 업종 대표주 또는 인덱스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슬슬 이제 수급의 온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또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제 지난주에 실업률이 좀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70% 넘게 지금 점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6월에 미국의 CPI가 이제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쪽을 거의 확신하는 그런 이제 베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종목별 온기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의 맛을 이제 하면서 맛은 계속 이제 짙어지고 있는데,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매콤한 또 이제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본 축은 업종 대표주와 인덱스 중심으로 가되 이런 색깔이 짙어졌을 때는 이제 종목으로 확산하는 쪽의 전략을 이미 제시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흐름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선, 3선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보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개별 종목 전략도 이제 구사해 볼 만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굳히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CPI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예. 확산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가 2차 전지 그 향방을 가르는 중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있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하반기 통화 정책 보고도 있고 CPI, PPI도 이번 주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과연 2차 전지 달려갈 수 있을까? 더 힘이 실릴까? 어떤 종목 골라야 될까? 우리가 투자의 맛 시간에 계속해서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장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는 원전주. 원전주 최근에 거론이 많이 안 됐어요. 그만큼 힘에 좀 붙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상승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대표적으로 좀 두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가 원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이 우진 엔텍이라고 어제 리포트가 좀 나와서 좀 좋은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제 두 종목들이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13조 원이나 하는 종목임에도 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우진엔텍도 이제 어제 한 7% 정도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원전주가 어제 좀 자극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그런 이때 그 이 해외 이제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어떤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원전 세일즈는 어제 또 방산주도 같이 예.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주도 테마에 대한 탐색전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 같다. 이를테면 이제 하반기에 유독 눈에 띄었던 그런 섹터들이 이제 상반기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꿈틀대고 있는 쪽이 일단 게임주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또 이제 꿈틀대고 있고 어제도 이제 로봇주가 좀 연속적인 좋은 흐름들 어제 아침에도 제가 대표주인 그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계속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장주가 이제 어떤 추세를 잡았을 때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으면 되는데 로봇주도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게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런 힌트를 주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전주가 올라오는 거 물론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세일즈 기대감이 일단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또 상반기에 또 원전주가 그렇게 부각받은 섹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 주도 테마로서의 또 그런 어떤 탐색전의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또한 뭐 7월에 이 체코 원전 수주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와의 2파전을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이 진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또 한 번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원전주 어떤 종목이 순한 맛일까요?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어제 원전주를 보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해봤는데 사실은 모멘텀은 충분해요. 네. 뭐 일단 어쨌건 이제 잠시 꿈틀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AI발 어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처럼 어떤 어떤 세일즈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미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정책 기대감까지 사실은 이제 장작은 사실 쌓여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주라고 보는데, 근데 장작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결국에 누가 불을 당겨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이 불을 당기려니까 이제 좀 약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자, 어제 이제 원전주랑 방산주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둘 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그거였겠죠.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세일즈 기대감. 그런데 방산주와 원전주의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방산주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조거든요. 수주가 계속 그렇죠. 되고 있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실적 추이를 어제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익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좀 눈에 띄는 실적 가시성이 아직은 원전주에 없나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이 좀 확인이 되려면은 좀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본격화돼야 되는데 일단 수주라는 것들은 이제 항상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도 결국에 수주를 기대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촉발이 되려면 아무래도 실적 가시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이제 이거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반기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나 동향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수급적인 논리로 일단 움직일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도 하반기에 좀 주도 테마로서의 후보군 중에 하나로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역시나 이제 관심 종목은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섹터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드릴 때 항상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을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대표주부터 이야기한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인데, 근데 이게 어제 사실 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또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은 조금 낭패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좀 저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다시금 어떤 시장의 수급 논리가 AI발 어떤 이제 전력 수요 이제 급증에 대한 어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매기가 돌 수 있잖아요. 뭐 신재생 쪽으로 갈 수도 있고 ESS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전 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가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된다. 물론 지금 따라잡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이 또 튀어 올라갔거든요. 역시나 이제 조정인가 싶었던 테마군들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다시 시작일까요? 사실 하반기 들어서 유독 힘이 빠졌던 대표적인 테마가 이제 K-뷰티와 이제 K-푸드였는데 어제는 사실은 좀 테마군들이 매우 좀 활발한 모습이어가지고 그래서 체감 지수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또 많았나 보네요. 일단 요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K-푸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어제 K-푸드의 시세를 주도한 종목은 사조그룹주죠.
사조 대림이 뭐 상한가 가고 사조 시푸드가 그러니까 사조 그룹주가 동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어제 사조 이제 그룹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뭐 저평가라는 분석에 일단 동반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제가 약간 좀 이제 의아한 건 뭐냐면 K푸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요거 이제 삼양식품이거든요. 네. 삼양식품은 어제 강보합선에 이제 그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 역시도 이제 강보합선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조그룹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걸린 모멘텀은 뭐였냐면 김밥 요런 쪽이었죠. 그런데 K푸드 쪽도 이제 좀 큰 간판에서 작은 간판으로 좀 바꿔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라면 해서 이제 삼양식품 뭐 메로나 뭐 바나나 우유에서 빙그레 갔다가 이제는 또 이제 김 쪽으로 가는 건데 갈수록 그 K푸드 쪽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국한되고 압축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군집성이 안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동안 좀 시세를 주도했던 삼양식품이나 빙그레가 생각보다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네.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의 좀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테마가 다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니까 지금 꿈틀대는 테마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뭐 게임주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전주도 후보군에 있고 이러니까 하반기에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유력 테마 후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뭐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뭐 조정 끝 상승 시작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뷰티도 한번 볼게요. K뷰티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 실리콘2였잖아요. 네. 실리콘2는 이제 추세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론 어제는 이제 6%대 반등을 했습니다만 추세를 아직 돌려세우는 데는 뭐 좀 아직은 좀 미적지근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인데 어제 강보합에 그러니까 지금 K푸드나 K뷰티가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집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서 좀 이제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어떤 그 이 테마 유력 섹터들의 특징이 뭐죠?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나 예를 들면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어떤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조정 끝 상승 시작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제의 모습만 가지고 좀 결론 내리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하반기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그동안 덜 오른 녀석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쪽을 봤을 때는요. 아직은 이제 뭐 추세 전환에 좀 어떤 신뢰도를 높게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올라왔다고 해서 살아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네. 좀 아직은 아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체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부장님께서 풀어주신 그 시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화요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뭐 뉴욕 증시도 지금 뭐 일단은 예전보다는 좀 탄력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좀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뭐 애플이 뭐 다시 뭐 시총 1위를 네. 탈환했다 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젠걸음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 이제 쉬는 양상인데 이제 이선에 있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알버말 같은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한 이틀 쉬었으니까 또 이제 뭐 한 또 며칠 정도는 또 2차 전지가 주도할 수 있는 수급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근데 반바제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날 오르는 섹터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요 쉬는 쪽을 잡으시고 2, 3일을 기다리면 그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순환매의 좀 어떤 그런 이제 선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제 반등한 2차 전지 쪽이 일단 오늘 오전만큼은 좀 그런 좀 어떤 기세를 연속적인? 이어갈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다 이제 장중에 또 수급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 좀 반바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밀어보죠. 여름엔 네. 반바지. 네, 여름엔 반바지. 오늘도 어떻게 네. 시장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투자의 맛 오늘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